표정이나 어떤 이런 연습을 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겠죠. 인사는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인사는 가장 사람 대 사람의 소통이라고 볼 수 있죠. 인사를 대부분 보면은 뭐 안부나 공경, 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친애, 그다음에 애정, 우정, 뭐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사는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는 뭐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죠. 근데 인사를 할 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사는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30도 하는 인사가 있고요. 목례라고 하죠. 15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인사가 있고 정중례라고 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근데 인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사를 하고 나의 인사를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가면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심리가 많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인사는 하긴 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딴 데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인사는 반드시 인사를 하고 사람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사람을 봐라고 했더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괜한 오해를 삽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편안한 눈으로 내가 너한테 인사했다, 너 알고 있지?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온화한 눈빛으로 한번 봐줘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인사를 받았는가 혹은 내가 인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는가. 저 인사했는데요? 저 아까 했는데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인사를 하고 상대방이 나와 소통이 된 것을 확인한 후에야 우리가 인사를 했구나, 우리가 소통을 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죠. 혹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인사 팁을 그때 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음은 면접의 자세인데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저런 자세를 그림에 보이는 이런 자세로 면접을 하죠? 하지만 제가 이제 수차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면접을 보니까 실제로 저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떨려서 본인이 어떤 모습을 제스처를 취하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표정도 너무 본인이 이제 떨리니까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걸리니까 내가 어떤 모습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덜어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꾸 생각이 많아지니까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염없이 머리를 넘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계속 머리를 넘기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죠. 계속 이렇게 머리를 계속 넘기거나 사람이 너무 부끄러워서 제대로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이렇게 힐끔힐끔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평상시에 TV 보는 자세를 이렇게 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있으세요. 10분에 한두 분 정도? 근데 본인은 너무 긴장이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어찌되었든 본인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 오디션 프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노래 오디션을 본다고 하면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저분을 평가할까? 이쁘신 분도 너무 많고 노래도 너무 잘 부르고 탤런트도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오디션장에서 얼마나 본인이 간절하고 내가 이 자리에 꼭 필요하고 나를 어떻게 어필을 할까에 대한 진정성을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면접은 뷰티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업계의 면접을 볼 때 진정성은 굉장히 어떤 포인트라고 봐요. 팩트라고 보죠. 그래서 이런 자세가 진정성 있게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어색하긴 하지만 조금 내가 여기 긴장을 하고 있고 날 꼭 뽑아야 해. 난 여기 아니면 안 돼. 나는 널 원해. 이런 어떤 긴장된 표정과 긴장된 모션과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도 보았지 않습니까? 이제 가서 말도 해봤고 표정도 되게 좋았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뭐죠? 굉장히 보여지는 시선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런 옷차림이나 복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어제 여러분들하고 이런 어떤 강의를 이렇게 한다는 생각에 의상을 너무 여러 가지를 막 옷에 막 이렇게 옷 위에 옷장에 막 여러 가지를 걸었어요. 어떤 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면접을 하는 팁을 주는 사람으로서 이미지가 어울릴까? 그래서 빨간색도 입어보고 파란색도 입어보고 넥타이도 해보고 스카프도 해보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면접을 준비하시는
학우님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복장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우리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뷰티 상담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다 떠나서 저희는 단정한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단정하면서 나를 어떤 다른 편견 없이 나를 봐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패션을 막 여러 가지 나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불특정 다수가 나를 봤을 때 아, 저 사람 굉장히 깔끔하구나. 인상이 참 좋네. 깔끔하네. 이미지가 좋네. 뭐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옷차림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주얼한 복장보다는 조금 세미 정장, 너무 정장을 해서 보수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하는 것보다는 좀 세미스럽고 갖춘 듯한, 갖추지 않은 듯한, 굉장히 정성을 들인 듯한 그런 느낌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캐주얼보다는 정장 차림이 좋긴 하고요. 조금 신뢰감을 주죠. 그리고 주얼리나 가방 이런 것들도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면접을 볼 때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직업이든 간에서. 그래서 꼭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시계를 착용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핸드폰이 많아가지고 사실 안 하는데 시계는 패션의 완성이니까요. 그래서 시계를 좀 센스 있게 하고 간다든지 전체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 특징을 본인의 달란트를 막 표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매력이 뭘까, 저 사람은 어떤 걸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야기시키면서 뭔가 센스 있는 포인트를 찾아가는 것도 조금 세련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나는 개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었어요. 그때 이제 면접을 보는데 한여름이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조금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본인의 취향인 것도 같았어요. 요즘 이제 저희 지금 10대나 20대 분들은 어떤 이런 슬리퍼 같은 것들이 우리는 그냥 편해서 신고 다니는 세대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링의 완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장감이 좀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발 자체가 뭔가 이렇게 잡아주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편한 복장에 대명사하지 않습니까? 학교 가면은 실내화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면접에 저걸 신고 간다면 아마 그 면접관은 나한테 성의가 없나? 우리 회사에 올 생각이 없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분이지만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발 같은 부분들 중요하고요. 실제로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에 이런 굉장히 내추럴한, 굉장히 보이는 시슬루 같은 옷을 입고 저런 슬리퍼 같은 것을 신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면접을 더 이상 질문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저를 무시하는 느낌이었어요. 꼰대 아닙니다. 꼰대 아니고요. 그냥 굉장히 예의를 갖추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발과 의상은 저는 특히나 저 찢어진 청바지 같은 거는 좀 안 입는 게 자기 표현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얼굴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뭐 신발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갖추어졌다면 어떤 스타일의 완성은 헤어죠. 헤어를 봤을 때 스타일링 팁 중에서 헤어는 뭐 예를 들어서 특징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사라든지 뭐 대기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미지, 그들만의 이미지를 가진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에 맞추면 되지만 대부분은 좀 자연스러우면서 내추럴한데 그러나 좀 너무 지저분하지 않으면서 그냥 나의 이미지를 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내추럴한 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묶는 것도 괜찮고 오늘 저는 조금 풀어봤습니다. 괜찮은가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저희가 뷰티 산업이긴 하지만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화장품 업계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프랜차이즈들을 보면 대기업화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거기에서 인사과에 계시는 분들은 뷰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인사를 관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그들의 어떤 그 눈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티 산업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펌을 막 한다든가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개성보다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그 기업과 어울리는 머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해가지고 가는 것도 하나의 팁이겠죠.